오케이. 네, 잘 지내시죠? 네. 자, 오늘은요, 영상 앞에 사진 몇 장이 있었죠. 그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대한민국 계곡, 경기도 계곡, 우리 주변에서 한번 놀러 가면 한번 보고 싶었던 그 계곡, 그 벌레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죠. 여름에 찾아가면 온통 천막이 계곡의 천장을 뒤덮고 있어가지고 이것이 무슨 천막촌인지 무슨 불법 시설 난민촌인지 불가능히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불법 시설물들하고 구조물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판매하는 음식들 때문에, 고가의 음식들이죠. 그런 것 때문에 찾지 않는 그런 곳이 되었죠. 물론 갈 곳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해외로 못 나가는 많은 국민들은 또 꾸역꾸역 알면서도 또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찾아갔다가 바가지 쓰고 나쁜 그런 기억만 갖고 돌아온 경우가 많았죠. 그런 불법 건축물을 다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나서 원고리에서 찍은 대한민국 경기도 계곡의 모습은 단풍과 오묘하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계곡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결국은 이재명 도지사가 내년 여름 때까지 이 계곡의 불법 시설물들을 다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고, 그 중간 체크, 중간 점검 상황을 보고하는 의미에서 어제 계곡 및 하천 불법 해기 근절 추진 방안 보고서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죠. 그 사진 한 장은 참는 말로 우여곡절과 사연이 많은 곳이죠. 이재명 도지사가 직장 그 이해관계자들을 만난 것이죠. 고성도 오가고 욕설이 뭐 나올 법도 하고 얼굴도 붉히고, 사태의 또 심각성에 따라서 현장에 또 포천 경찰들도 현장에 참석을 하는 일촉즉발 상황을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린 적도 있었죠. 그만큼 여기에 돈이 걸려 있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사람의 탐욕과 욕망이 걸려 있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았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도지사의 신분으로서 포천시장이라든가 뭐 양주시장, 시장들에게 맡기지 않고 도지사가 직접 현장에 찾아갔다는 것은 현장 경영, 현장 행정을 중시하는 이재명 도지사의 본질을 향해 달려가는 이재명 도지사의 현장 행정을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죠. 그때 당시에 포천시장이라든가 양주시장이라든가 동두천시장도 할 수 있는데 왜 도지사가 갔느냐, 저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포천시장, 양주시장 이런 최하급 자치단체장은 이걸 건드렸다가는 내년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면은 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최하 지방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100표, 20표, 몇십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사안은 건들지는 못하죠.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 현장에 찾아가가지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보다 더 나은 방안을 제시했죠. 한번 쭉 그 사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불법 건축물을 드러낸 이후의 계곡의 모습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이해관계자들이 왜 이렇게 반대를 많이 했냐면, 제가 영상에도 올렸지만 두 달 동안의 이 자릿세, 계곡을 자릿세의 수입이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불법 이용에 관련해서 부과되는 벌금은 200 끼야 400만 원 안쪽이었다는 것이죠. 1억 벌고 400만 원 벌금 내면 되니까 이런 불법을 당연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라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도 계곡을 땅 사려고 한번 돌아다닌 적이 있다고 한번 고백한 적이 있죠. 이재명 도지사 때문에 반성을 많이 한다고 제가 영상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두 달 수입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오직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내고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50년 동안, 40년 동안 그래서 이어진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것이 공고한 기득권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법이 권리가 돼버려가지고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 가려면 돈을 내달라, 이런 요구까지 하고 취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처해졌죠. 어제 이재명 도지사가 간부 주재회의에서 말한 내용을 보면 남양주라든가 양주, 용인, 파주, 평택
평택, 안산, 오산, 의왕, 성남 9개 시 지역에는 불법 시설물이 한 개도 남김없이 다 철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경기도 내 전체 불법 시설물 32%가 정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재명 도의사의 약속은 내년 여름까지는 100% 해결을 하겠다, 이런 약속이었죠. 그리고 철거되지 않는 나머지 지역의 시설물들은 11월 달 말까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 그리고 행정 대집행을 한 뒤에 대집행 비용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도의사가 그때 당시에 이 경기도 계곡 문제를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저는 두 눈으로 좀 봤습니다. 그 계기가 뭐였습니까? 바로 트위터에 여러분의 댓글이었습니다. 이재명 도의사님, 경기도 휴가를 좀 가려고 하는데 계곡에 이런 불법 시설물 때문에 안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트위터 글 남기니까 이재명 도의사가 바로 이틀 후인가요? 바로 경기도 불법 계곡 시설물 실사 점검을 했고 바로 그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답변을 다신 적이 있었죠. 저는 그래서 긴가민가 했는데 며칠 있지 않아서 바로 실행에 옮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이재명 도의사는 그렇게 무슨 고차원적인 제도라든가 고차원적인 정책 이런 것보다도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불만을 갖고 있고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 한 사람의 고민이나 고통이 아니라 경기도민이라면 모두 다 겪고 있었던 그런 불만 아니었습니까? 제발 저 불법 시설물을 좀 철거를 하고 정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매해 여름마다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수십 년 동안 이런 불법 시설물들이 방치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재명 도의사가 한 말이 상당히 인상이 깊었어요. 이렇게 말을 했죠. 먼저 그 달라진 그 계곡 풍경을 올리고 이런 말도 있었어요. 무단 조명의 영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당사자들은 협조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자진 철거를 유도했고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철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동안 형식적인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공무원과의 유착 등으로 그 상황을 묵인하고 방치한 공무원들의 과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천철살인이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들의 그런 유착, 방치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걸 이재명 도지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제대로 맘만 먹고 정도의 법 집행을 하겠다, 이런 불법을 방치하지 않겠다 이러면은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그런데도 이것을 방치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방안을 제시했죠. 첫째는 계곡 하천 불법 이거를 벌금을 5천만 원으로 상향을 하겠다. 지금까지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안쪽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두 달 바짝 1억 땡길 수 있는데 그 벌금 2, 300 내고 말지, 이런 상황이 오히려 악화시켜줬죠. 경한 처벌이 이런 불법을 악화시킨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다가 5천만 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고, 그 다음에 하천 관리권 중에서 소하천 있죠. 하천 중에 작은 하천은 이재명 도의사라는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권한, 그리고 단속 권한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장 특별사법경찰관이 단속을 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범위를 인정해달라 해가지고 법무부의 특별사법경찰관 직무범위에 포함시켜달라는 이런 법 개정을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실질화를 꾀할 수 있도록 국토부, 법무부 장관 이렇게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이재명 도의사가 항상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불법을 통해서 얻는 수익보다 그것을 통해서 응징되는 처벌이 훨씬 크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게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법이 횡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벌금을 5천만 원으로 올려버리면 자릿세 5천만 원 이상 수익 안 나면 안 할 거 아닙니까? 투자 비용 대 수익이 적으면. 그래서 5천만 원 무조건 최고의 처벌을 하라고,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이재명 도지사가 항상 무슨 환경오염이라든가 쓰레기 투기 뭐 이런 불법 계곡 시설 이런 거에 항상 최고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의 대응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세 번째로 국토부라든가 이런 법무부의 법 개정, 그 다음에 직무법인의 확장 이런 걸 요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저는 세 번째가 가장 쇼킹했는데, 내년까지 이런 불법 시설물을 방치하고 개선하고 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이 영업자들하고 유착을 해가지고
직무를 해태하고 직무를 유기했다 이렇게 보고 강력하게 징계를 하겠다 이런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재명 도지사는 이런 불법의 횡행, 불법 시설물이 계속 방치되고 수년 동안 개선되지 않는 것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세요.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지역 주민들하고 트러블 없이 어느 정도 불법을 방치하고 대신 그런 피해들, 백숙 20만 원의 피해를 경기도 계곡에 놀러온 많은 경기도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러나 그것을 방치하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이재명 도지사가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의 이런 불법 시설물이라든가 불법 영업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이재명 도지사가 이 세 가지를 정부에 건의하고 자신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내년까지 경기도의 계곡을 정화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10월 말경에 이렇게 중간 보고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또 중간 보고를 또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동스러웠던 것은 이런 경기도 계곡 주민들이 자청에서 이재명 도지사를 위해서 탄원서를 또 제출을 해줬죠. 이것이 물론 자신들의 영업권이라든가 이해관계가 걸렸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를 위해서 탄원서를 썼을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 도지사와 그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설득과 보다 나은 합법적인 관광단지를 조성해가지고 항구적이고 합법적인 그리고 모든 경기도민들이 즐겁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의기투합하다 보니까 그 정성이 또 감복해서 이재명 도지사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 앞에 보면 이재명 도지사와 언쟁을 하고 치열하게 말다툼을 했던 계곡 지역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장면들이 또 많은 인상을 남긴 한 장면이 됐었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올린 사진을 보니까 그 계곡 주변에 단풍들을 쭉 보니까 이 계곡을 꼭 여름에만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가을, 사시사철 계곡을 찾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를 찾아가서 휴양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관광단지 시설을 주변에 깔끔하게 정비를 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수익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재명 도지사가 올린 사진을 보니까 그 단풍 모습, 그 다음에 모든 불법 시설물이 제거된 그 청정한 계곡을 보니까 마음 한구석이 후련해지면서 이재명 도지사가 정치 소용돌이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도민들이 간지러워하고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캐치하셔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긁어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정치 쪽으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 도지사의 진가가 이런 일을 통해서 좀 더 증명이 되고 몸값을 좀 이런 쪽에서 높여가는 것이 결국은 최종적인 승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감사하고요. 자, 이재명 도지사 화이팅 파이어.